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 목줄을 쥐고 흔들던 미국의 절대 권력에 사상 초유의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한국이 전투기의 심장인 국자 엔진 개발에 성공하자 다급해진 미 국방부는 부랴부랴 공동개발이라는 파격적인 역제안을 들고 한국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답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통제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 길은 우리가 갑니다. 미국의 얄팍한 속셈을 꿰뚫어보고 단칼에 거절해버린 겁니다. 도대체 한국의 이 엔진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물건인지 천하의 미국이 자존심을 구기며 매달린 걸까요? 그 통쾌하고 소름 돋는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자랑스러운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펜타곤 지하 3층 합동상황실. 2026년 2월의 그 아침, 저는 텅 빈 회의실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서버실 특유의 싸늘한 냉기가 발끝부터 올라왔어요. 아직 동료들이 출근하기 전이었고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켜져 있었죠. 저는 정면 벽을 꽉 채운 거대한 전자현황판을 멍하니 올려다봤습니다. 저에게 저 화면이 곧 30년 커리어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리차드 콜맨 미 국방부 국방안보협력국 아태지역 총괄국장입니다. 58살이에요. 사람들은 늘 이렇게 묻더군요. 국장님 하시는 일이 정확히 뭐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공항 출국 심사대 아십니까? 그 직원이 도장 안 찍어주면 비행기 못 타는 거 아시죠? 저도 그겁니다. 다만 여권 대신 전투기가, 공항 대신 전 세계 무기 시장이 재관할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죠. 동맹국이 전투기를 해외에 팔고 싶다고요? 그 비행기 안에 미국산 볼트 하나라도 박혀 있으면 반드시 제 책상 결제 서류를 거쳐야 합니다. 제가 도장을 찍으면 날아가고 제가 고개를 젓는 순간 수십조 원짜리 계약도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32년 동안 이 원칙이 흔들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현황판에는 37개 동맹국의 무기 수출 현황이 실시간으로 떠 있었어요. 초록 불빛은 제가 승인한 것, 빨간 불빛은 제가 막은 것. 37개 나라의 운명이 그 화면 위에서 제 도장 하나에 달려 있었던 셈이죠. 그런데 그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UAE 칸이 잿빛으로 꺼졌습니다. 그 불빛이 사라지기 무섭게 사우디아라비아가 따라갔어요.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까지 줄줄이 따라갔습니다. 제가 승인한 것도 제가 막은 것도 아니었어요. 워싱턴 심의 자체가 더 이상 필요 없어졌다는 뜻이었죠. 580억 달러어치 불빛이 그렇게 아무 소리도 없이 꺼져버렸습니다. 저는 오른손에 황동 결제 도장을 쥐고 있었어요. 32년간 전 세계 하늘을 제 뜻대로 열고 닫았던 그 도장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무겁게만 느껴지더군요.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아십니까? 왜 중동의 큰손들이 일제히 등을 돌렸는지, 왜 우리가 백지 수표를 들고 한국 앞에 무릎을 꿇다시피 찾아가야 했는지, 그리고 한국은 왜 그 천문학적인 제안마저 눈 하나 깜짝 않고 거절해버렸는지, 그 진실을 고백하려면 딱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제 집무실 소파에 빌 앤더슨 공군 참모차장이 깊숙이 기대 앉아 있었어요. 가슴에 훈장을 주렁주렁 달고 위스키 잔을 유유히 기울이면서요. 벽면 모니터에는 로키드 마틴과 보잉의 주가 그래프가 오른쪽 위를 향해 치솟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기분이 좋은 날이었죠. 화제는 자연스럽게 중국으로 흘렀습니다. 콜맨, 상하이 에어쇼 봤나? 중국이 J-35를 또 내놨더군. 앤더슨이 코웃음을 쳤어요. 엔진을 2개나 달고도 우리 F-35보다 무장 탑재량이 떨어진다니 껍데기만 벗긴 게 딱 티가 나지 않나? 저도 한 박자 거들었습니다. 흉내는 잘 냈죠. 근데 심장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으니까요. 그러다 대화가 한국으로 넘어갔어요. KF-21 보라매. 레이더에 항공 전자장비까지 국산화했다며 한창 기세를 올리고 있던 그 전투기 말입니다. 앤더슨이 위스키 잔을 내려놓으며 딱 잘라 말하더군요. 아무리 껍데기를 잘 깎아봐야 결국 심장은 우리지 이 엔진 아닌가? 스스로 심장을 못 만드는 나라는 평생 월세 내는 세입자에 불과한 거야. 명쾌했습니다. 틀린 말도 아니었고요. 저는 책상 위 황동 도장을 손바닥으로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KF-21로 동남아시아 수출을 노린다고요? 그 비행기 심장부에
우리 지 엔진이 박혀있는 한 어디 한 대라도 팔아보려면 결국 이 책상으로 기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수십조 원짜리 중동 계약을 따내고 싶다고요? 제 도장 없이는 단 한 발짝도 못 나가죠. 철옹성이었어요. 완벽하고 빈틈없고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앤더슨이 잔을 번쩍 들었어요. 한국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결국 우리 손바닥 아니야. 저도 잔을 맞부딪혔습니다. 딸그랑. 그 소리가 채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집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정보국 요원 하나가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손에 1급 기밀 도장이 찍힌 붉은색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국장님, 한국방위사업청에서 수출 심의 서류가 들어왔는데요. 저는 위스키 잔을 내려놓지도 않은 채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국 서류야, 한 달에도 서너 건씩 들어오는 거였으니까요. 거기 놔. 내일 보지 뭐. 국장님, 이건 지금 당장 보셔야 합니다. 그의 손에 들린 파일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위스키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파일을 받아들기 전에 저는 잠깐 딴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엔진 개발에 3조 8천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옆자리 동료 브라이언이랑 한참 웃었어요. 인도가 43년 동안 200억 달러를 태우고도 실패한 걸 한국이 해낸다고? 동네 자전거 수리점 주인이 느닷없이 우주왕복선을 만들겠다는 소리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전혀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저한테는 교본이 있었거든요. 1990년대 일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당시 세계 2위 경제대국이었던 일본이 어느 날 갑자기 자체 전투기를 만들겠다며 큰 소리를 쳤어요. F2 전투기였죠. 일본 특유의 탄소 섬유 기술이나 공기역학 설계는 솔직히 인정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국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손을 내밀었어요. 그것도 웃으면서 말이죠. 우리가 도와줄게. 같이 만들자. 공동개발이라는 달콤한 제안이었습니다. 일본은 두 팔 벌려 환영했죠.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일본의 우수한 기술 데이터는 우리가 쏙쏙 흡수하고 정작 가장 중요한 엔진과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는 철저히 블랙박스로 잠가버렸습니다. 결국 일본은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도 스스로 전투기 한 대 못 띄우는 영원한 하청업체로 남았죠. 저는 그 작전을 제 커리어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랍 속에 교본처럼 고이 모셔뒀을 정도로요. 한국? 일본보다 훨씬 쉬운 상대였어요. 일본은 최소한 자체 소재 기술이라도 있었지만 한국은 엔진 심장 부인 터빈 블레이드에 들어가는 초내열 합금 소재조차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거기다 제게는 최강의 무기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아이타르, 국제무기 거래 규정이에요. 제가 직접 동아시아 적용 가이드라인 보강에 참여했던 자랑스러운 작품이기도 했죠.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미국산 부품이나 기술이 단 1%라도 포함된 무기는 볼트 하나든 소프트웨어 코드 한 줄이든 미국 정부 승인 없이 지구 어디에도 수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촘촘한 그물망 덕분에 한국이 아무리 기가 막힌 전투기를 만들어도 엔진 하나 때문에 영원히 제 도장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갔습니다. 저는 이걸 완벽한 생태계라고 불렀어요. 먹이사슬 꼭대기에 미국이 있고 그 아래 동맹국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선 시스템이죠. 그 확신이 너무 컸던 탓이었을까요? 저는 요원이 내민 붉은 파일을 받아들면서도 사실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한국 서류가 뭐 얼마나 대단하겠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표지를 열자마자 제 시선이 한 줄의 숫자 위에서 멎었습니다. 미국산 부품 포함 비율 0%. 저는 눈을 비볐어요. 다시 봤습니다. 여전히 0%였습니다. 32년 커리어에서 제 책상을 거쳐간 수만 건의 서류 중에 이 숫자가 0%인 서류는 단 한 건도 없었거든요. 자체 기술력으로 유명한 이스라엘 크피르 전투기가 17%, 스웨덴 그리펜이 23%. 그 정도만 돼도 우리끼리 대단하다고 감탄하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0%. 이건 수치가 아니었어요. 선언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거칠게 넘겼습니다. 뒷장에 굵은 글씨로 박힌 항목 하나가 시야를 강타했어요. KF-21 블록 3 탑재 독자 엔진 최종 성능 데이터. 터빈 입구 온도 1780도. 마하 1.8 돌파. 핵심 소재 국산화율 100%. 숨이 턱 막혔습니다.
1780도가 어떤 온도인지 아십니까? 쇳덩이가 녹아 흘러내리는 온도보다 수백 도나 높습니다. 말 그대로 지옥의 한가운데서도 버텨야 하는 그 미칠 듯한 열기를 견디는 소재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딱 넷이었어요.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그리고 그 넷 중에서도 최첨단 전투기용 엔진을 실제로 양산하는 나라는 사실상 미국과 영국뿐이었습니다. 그 벽을 한국이 뚫었다는 겁니까? 저는 요원을 쳐다봤습니다. 이거 시뮬레이션 수치 아니야? 실물 테스트 결과라는 거야?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가스터빈 실험장 실측 데이터입니다. 위성 감시 영상 첨부돼 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냉기가 싹 사라지고 갑자기 불가마 안에 갇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아침에 단정하게 메고 나온 에르메스 넥타이가 목을 조여왔습니다. 셔츠 안으로 식은땀이 흘렀어요. 넥타이 매듭을 거칠게 잡아 느슨하게 풀어내렸습니다. 더 경악스러운 건 다음 페이지였습니다. 우리가 무겁고 촌스럽다며 비웃었던 한국의 쌍발 엔진 설계. 그게 사실은 훗날 레이저 무기와 전자전 장비가 끌었을 막대한 전력 수요를 미리 계산해 설계한 거라는 분석 결과가 나와 있었어요. 한국 공군이 10년 앞을 내다보고 짜놓은 청사진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비웃을 때 한국은 웃으며 칼을 갈고 있었던 거죠. 저는 즉시 CIA 기술정보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데이터 크로스 체크해. 지금 당장. 4시간 37분 뒤 답이 왔어요. 수화기 너머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모두 사실입니다. 완벽한 독자 기술입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까까지 맛있게 마시던 위스키 향기가 코끝에서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대신 입안에 텁텁하고 쓴 금속 냄새가 가득 차더군요. 인도가 43년을 허비하고도 넘지 못한 그 벽을 한국은 7년 만에 뚫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었어요. 한국은 그 벽을 뚫은 게 아니었거든요. 벽 자체를 다른 곳에 새로 세워버린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는 다음날 펜타곤 법률팀이 밤을 꼬박 세우고 나서야 저도 알게 됐습니다. 그날 오후 펜타곤 지하 벙커에 긴급 수뇌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제가 32년 근무하면서 이 회의실 불이 켜지는 걸 본 건 손에 꼽을 정도예요. 중국이 극초음 속 미사일을 쐈을 때, 북한이 ICBM을 발사했을 때, 그런 수준의 비상 상황에서만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국 때문에 열렸어요. 조립 공장이라고 하청업체라고 우리끼리 비웃던 그 나라 때문에. 빌 앤더슨은 자리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가슴에 달린 훈장들이 미친 듯이 찰랑거릴 정도로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어요. 당장 한국에 대한 방산 수출을 전면 금지해 핵심 부품을 모조리 끊어버리라고. 테이블 주변의 장군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산업체 연락관들 얼굴에는 당장 한국을 짓밟아야 한다는 도끼날이 서려 있었죠. 당연했어요. 한국이 독자 무기 체계를 완성한다는 건 자기네 회사 수십조 원짜리 수출 계약이 공중으로 날아간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장군님, 잠깐요. 앤더슨이 저를 쏘아봤어요. 지금 무식하게 제재를 가하면 한국은 보란듯이 100% 자립을 선언하고 중동 시장을 통째로 가져갑니다. 우리가 막으려는 걸 우리 손으로 밀어주는 꼴이에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머릿속 서랍에 넣어둔 교본을 꺼냈어요. 30년 동안 제 뼛속에 새겨 넣은 일본 F2 작전. 그 완벽했던 레시피를 다시 꺼냈을 시간이 온 겁니다. 한국의 엔진 기술이 폭발적이라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6세대 전투기 엔진을 공동 개발하자고 백지수표를 내미는 거죠. 개발비는 우리가 전부 댄다고 달콤하게 제안하는 겁니다. 한국 엔진에 우리 자본이나 기술이 단 1%라도 섞이는 순간 그들은 다시 아이타르에 묶입니다. 우리 허락 없이는 전투기를 단 한 대도 팔 수 없는 구조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앤더슨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회의실 장군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흘렀어요. 방산업체 연락관 하나가 저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비릿한 미소가 입꼬리에 번지는 걸 느꼈어요. 일본이 공동개발이라는 말에 두 팔 벌려 환영했던 것처럼 한국도 이 제안 앞에서 감지덕지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개발비를 공짜로 준다는데 마다할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방위사업청 김 단장을 워싱턴으로 초청하는 서한을 직접 작성했습니다.
정중하고 우아하고 더할 나위 없이 관대한 내용이었죠. 파격적인 공동개발 제안서도 함께 준비했어요. 표지는 번듯했고 조건은 화려했습니다. 그 안에 얼마나 촘촘한 덫이 숨어 있는지는 읽는 사람이 절대 눈치채지 못하도록 설계했죠. 저는 봉투를 밀봉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순간 한국은 다시 내 손바닥 안으로 들어온다고요. 그 확신이 얼마나 처참하게 빗나갈지 그때의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김 단장은 제 예상보다 훨씬 젊었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미래항공전력사업단장. 직함만 들으면 뭔가 딱딱하고 굳은 표정의 관료를 떠올리게 되는데 실제로 마주한 그는 달랐어요. 40대 중반, 단정한 감색 수트, 표정은 조용하고 단단했습니다. 악수를 나눌 때 손이 차더군요. 한겨울 날씨가 무색하게 손끝이 서늘했어요. 펜타곤 극비 회의실. 긴 대리석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우리가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우리 측 법률팀과 기술자문 3명을 옆에 배치했어요. 만반의 준비였죠. 이쪽은 완벽하게 차려입은 제국의 관료들이고 저쪽은 단장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기울어진 느낌이 반대였어요. 저는 겉으로는 여유로운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제안서를 펼쳐보는 김 단장의 표정, 숫자를 확인하며 천천히 눈이 커지는 순간,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집어드는 장면까지요. 저는 제안서를 테이블 위로 쓱 밀었습니다. 김 단장은 그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1초, 2초. 그가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그런데 그 손이 제안서를 지나쳤습니다. 테이블 가장자리에 놓인 문서 3단기 전원 버튼으로 향했어요. 딸깍. 기계가 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김 단장은 그제야 제안서를 집어들었어요. 펼쳐보지도 않은 채 그냥 3단기 투입구에 밀어넣었습니다. 기기기징. 그 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갈랐어요. 수십억 달러짜리 거래가 0.8초 만에 종이 조각이 됐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던 위스키 향이 그 0.8초 사이에 쇠비린내로 바뀌었죠.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못했어요. 김 단장은 파쇄가 끝나자 테이블 위 컵을 들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였어요. 한겨울 2월에 얼음이 가득 든 차가운 커피를요. 한 모금 마시고 컵을 내려놓을 때 얼음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청명하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방금 전 파쇄음의 잔향 위에 얹혔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셔츠 안이 축축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김 단장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당신들의 특허를 우회한 게 아닙니다. 잠깐 뜸을 들이더군요. 얼음이 또 달그락거렸어요. 아예 새로운 도로를 깔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서류 한 부를 테이블 위로 툭 던졌어요. 한국이 독자 개발한 5,000파운드급 쌍발 엔진의 마하 1.8 비행 데이터였습니다. 숫자들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제 쪽 법률팀 자문위원 하나가 그 서류를 집어들더니 조용히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그 표정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덫이 아무도 앉지 않은 빈 의자 앞에 놓인 셈이었으니까요. 회의실엔 저와 김 단장만 남았습니다. 법률팀 자문위원들은 한국이 던진 비행 데이터 서류를 들고 옆방으로 물러났어요. 분석하겠다고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들도 당황한 거였습니다. 그걸 눈치채지 못할 만큼 제가 어리석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마에 손을 짚었습니다. 뜨거웠어요. 아침에 가볍게 한 잔 마신 커피가 위에서 부글거리는 것 같았죠. 반면 김 단장은 달랐습니다. 등받이에 살짝 기댄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단정하게 얹고 있었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불안해하지도 않았어요.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기가 이미 예상했던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저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단장님, 우리가 제안한 공동개발 조건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신다면 충분히 조율이 가능합니다. 개발비 전액 부담은 물론이고 기술 이전 범위도 논의할 수 있어요. 김 단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더 꺼내 밀었어요. CIA 보고서에서 봤던 바로 그 숫자들이었습니다. 터빈 블레이드 냉각 방식 특허 비교 도표. 왼쪽엔 우리 지휘의 레이저 천공 방식, 오른쪽엔 한국의 3D 메탈 프린팅 생체 모방 냉각 유로. 직선으로 뚫린 구멍들과 혈관처럼 뻗어나가는 그물망 구조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국장님, 이 두 도면이 같아 보이십니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 특허를 피해간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다른 세계에서 설계한 겁니다.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물론 하셔도 됩니다. 다만 법정에서 20세기 기술로 21세기 특허를 주장하시게 될 겁니다. 감정이 없었어요. 목소리를 높이지도 비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팩트였어요. 차갑고 정확하게 뼈만 남긴 팩트. 저는 그 순간 넥타이가 숨통을 틀어막는 것 같아 매듭을 잡아 거칠게 끌어내렸습니다. 셔츠 칼라가 구겨졌어요.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죠. 30년 동안 이 회의실에서 항상 단정했던 제가 김 단장 앞에서 넥타이를 풀어헤치고 있었습니다. 손이 테이블 가장자리를 헛짚었어요. 황동 결제 도장이 손끝에서 미끄러지며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아무도 그 소리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김 단장도 저도요. 그냥 그 소리가 회의실 안에서 한참 동안 울리다가 사그라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허리를 굽혀 도장을 주웠어요. 손바닥 안에서 황동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믿었던 그게 갑자기 그냥 금속 덩어리처럼 느껴지더군요. 김 단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살아남는 건 우리가 아닙니다, 국장님. 코트를 집어들며 덧붙였죠. 당신들입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실에 저 혼자 남았어요. 바닥에는 파쇄된 종이 조각들이 여전히 흩어져 있었고 손에는 차가운 황동 도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밖에서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요. 김 단장이 돌아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제 책상 위 보안 팩스에서 종이가 한 장 밀려 나왔어요. UAE 국방부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집어들었죠. 읽기 시작하는데 두 번째 줄에서 손이 멈췄어요. F-35 도입 계약 일시 보류 통보. 저는 팩스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포토맥 강 위로 2월의 차가운 햇살이 깔리고 있었어요. 조용한 아침이었죠. 그 조용함이 이상하게 불길했습니다. 30분 뒤 두 번째 팩스가 왔어요.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장. 카타르. 또 한 장. 쿠웨이트. 1시간 만에 제 팩스 수신함이 가득 찼어요. 중동의 큰손 6개국이 일제히 같은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F-35 계약 보류. 이유는 한 줄이었어요. 한국 KF-21 블록 3 우선 평가 착수.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머릿속으로 숫자를 더하기 시작했는데 손이 떨려서 계산기를 2번이나 잘못 눌렀어요. 총합은 580억 달러였습니다. 미국 방산업계가 지난 5년간 중동에서 쌓아올린 수익의 절반이 하루아침에 허공으로 날아간 셈이었죠. 왜였을까요? 그들이 등을 돌린 이유 잠깐 생각해 보셨습니까? 답은 간단했어요. 중동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지쳐 있었던 겁니다. F-35를 사면 레이더 코드 하나 바꾸려 해도 워싱턴 승인이 필요했어요. 폭탄 장착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심지어 부품 하나 교체할 때도 미국 기술자가 와야만 했죠. 시간당 유지비만 5천만 원을 빨아먹는 데다 자기들 비행기인데 자기들 마음대로 못 쓰는 상황이 40년째 이어졌던 겁니다. 그러다 KF-21이 나왔어요. 미국산 부품이 단 하나도 없으니 아이타르 규정을 받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코드까지 전부 열어주겠다고 했어요. 유지비는 F-35의 4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들이 40년간 미국한테 사달라고 손을 내밀어도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조건이었죠. 선택은 사실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오전 11시 월스트리트에서 연락이 왔어요. 로키드 마틴 주가가 열리자마자 8.3% 급락했습니다. 보잉도 마찬가지였어요. 방산업체 연락관 하나가 헐레벌떡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손에 든 태블릿 화면에는 붉은 숫자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죠. 그 오후 펜타곤 지하 벙커에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앤더슨이 먼저 와 있었어요. 어제의 그 여유로운 위스키 잔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의자에 앉지도 않은 채 회의실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가슴의 훈장들이 발걸음에 맞춰 찰랑거렸습니다. 580억 달러야, 콜맨. 580억. 그가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당장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국제 제재를 유엔에 상정해 중동 국가들한테는 미군 지원 철수를 경고하고 한국에 들어가는 부품이란 부품은 나사못 하나까지 전부 끊어버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똑같이 하고 싶었어요. 가슴 안에서 뭔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머릿속 한쪽에서는 이미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구석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울렸어요. 국방정보국 요원이었습니다. 손에 보고서를 들고 있었어요. 표정이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죠. 장군님, 제재를 발동하시기 전에 이 보고서를 먼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앤더슨이 손을 휘저었어요. 나중에 봐. 지금 보셔야 합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 요원 32년 동안 한 번도 장군한테 그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앤더슨이 보고서를 낚아챘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10초쯤 지났을까요? 테이블을 치던 그 손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보고서를 읽는 그의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였어요. 10줄쯤 읽었을까요? 멈췄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 처음부터 읽더군요. 회의실에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훈장 달그락거리는 소리도 멎었어요. 요원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 차세대 6세대 전투기 엔가드 엔진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핵심 소재가 있습니다. 초정밀 티타늄 알루미나이드 합금이에요. 이걸 원자 수준의 정밀도로 단조 가공하고 수율 99%로 대량 양산할 수 있는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 딱 한 곳입니다. 앤더슨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디야? 대한민국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진공 상태가 됐습니다. 요원이 계속했어요. 미국 본토 공장들은 10년 전에 이 소재 제조 인프라가 노후화됐습니다. 비용 절감 때문에 해외에 위탁했어요. 그 빈자리를 한국의 하나와 두산이 조용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지금 우리 6세대 전투기 심장부 소재의 독점 공급자가 사실상 한국이에요. 앤더슨이 천천히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제재를 걸면 한국이 보복으로 이 소재 수출을 차단합니다. 그렇게 되면 48시간 이내에 우리 지휘와 프레덴 휘트니 엔진 생산 라인이 올스톱됩니다. 엔가드 프로그램은 무기한 중단이고 F-35 성능 개량 사업도 전면 정지예요. 대체 공급선 구축까지 최소 36개월. 그 3년 동안 중국은 J-35를 실전 배치하고 우리는 손가락만 빨게 됩니다. 48시간이었습니다. 세계 최강 미 공군을 단 48시간 안에 멈출 수 있는 스위치가 한국 손에 쥐어져 있었던 겁니다. 펜타곤 비상 매뉴얼엔 그날 이후 이 상황을 딱 2글자로 기록했습니다. 블루 하트. 한국이 심장을 쥔 날이라는 뜻이었죠. 저는 앤더슨을 바라봤어요. 아까까지 테이블을 내리치던 그 손이 지금은 무릎 위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붉게 달아올랐던 얼굴에서 서서히 핏기가 빠져나갔어요. 삿대질하려고 치켜들었던 오른손이 목적지를 잃은 채 허공을 배회하다 털썩 의자 팔걸이 위로 무너졌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가슴의 훈장도 더 이상 달그락거리지 않았어요. 요원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을 제재하면 다치는 건 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죽습니다. 그 한마디가 32년 제국의 논리를 완벽하게 끝냈어요. 저는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이걸 언제부터 준비했을까 하는 생각이요. 엔진을 깎던 그 7년 동안, 소재 공급망을 장악하던 그 10년 동안 대체 이 나라는 어디까지 내다보고 있었던 걸까요? 답은 그날 밤 제 모니터 위에 떠오른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무실을 나서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에서 앤더슨의 축 늘어진 손이, 요원의 목소리가, 파쇄기 소리가 뒤섞여 계속 맴돌았습니다. 한국을 제재할 수도 없고 소송을 걸 수도 없고 설득할 수도 없었어요. 제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힘이 어디서 나온 건지 그 생각이 자꾸 걸렸어요. 인도가 43년을 매달리고도 못 넘은 벽을 7년 만에 넘어선 것도 우리 특허망을 우회한 게 아니라 아예 다른 기술 체계를 새로 세운 것도 핵심 소재 공급망을 10년에 걸쳐 조용히 장악한 것도 이건 단순히 기업 하나, 연구소 하나가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컴퓨터를 켰어요.
한국항공우주산업 기밀 비화. 검색창에 쳐넣고 보고서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기술개발 연역, 창원산업단지 형성 과정,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자료들. 밤 11시가 넘도록 읽었어요. 그러다 모니터 스크롤이 한 장의 흑백 사진 위에서 멎었습니다. 1970년대 창원 기계공업단지. 낡은 작업복을 입은 한 남자의 뒷모습이었어요. 선반 앞에 서서 쇳덩이를 깎고 있었습니다. 사진 화질이 거칠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노동자의 뒷모습이었죠.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손이 보였어요. 아무리 봐도 평범한 손이 아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뭉툭하게 부어 있었어요. 작은 화상 흉터들이 점점이 박혀 있었고 손톱 밑에는 아무리 독한 비누로 빡빡 씻어도 절대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까만 기름때가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어요. 그 손 옆으로 보고서의 한 문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970년대 미국 기술자들이 엔진 조립 현장에 천막을 겹겹이 쳤다고 했어요.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서였죠. 한국 노동자들은 그 천막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천막 밖에 쭈그려 앉았어요. 그리고 들었습니다. 렌치가 돌아가는 소리, 볼트가 조여지는 소리, 금속이 맞닿는 소리. 눈으로 볼 수 없으니 귀로 외웠습니다. 낮에 들은 소리를 밤새 쇳덩이에 새겼어요. 틀리면 다시, 또 틀리면 또 다시. 그렇게 밤을 지새웠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천막 밖. 저도 모르게 손가락이 화면 속 그 뭉툭한 손 위로 올라갔습니다. 보고서 다음 장에는 인터뷰 내용이 있었어요. 창원 1세대 선반공, 올해 78이라고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더군요. 지금도 그때 생각이 나느냐고. 그 노인이 대답했어요. 작업복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보이며 1979년에 처음 만진 엔진 볼트라고 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자 녹이 슬어붉게 변한 낡은 볼트 하나가 찍혀 있었어요. 손이 벌벌 떨렸지. 그 볼트 처음 조일 때 남의 나라 비행기 엔진 볼트였는데 그때는 우리 거 만질 날이 올 줄 몰랐어. 저는 그 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40년이었어요. 그 노인이 남의 천막 밖에서 쭈그려 앉아 소리를 듣던 날부터 한국이 마하 1.8의 독자 엔진을 완성하던 날까지 40년 동안 꺼지지 않은 연구소 불빛, 40년 동안 지워지지 않은 손톱 및 기름때, 그리고 40년 동안 낡은 볼트 하나를 부적처럼 품고 다닌 그 서러움이 오늘 저를 이 차가운 집무실에 혼자 앉혀놓은 겁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싸우고 있던 상대가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연구소도 아니었어요. 한 국가의 40년짜리 한이었습니다. 도장으로, 법전으로, 특허망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달랐던 겁니다. 모니터 속 그 뭉툭한 손이 서늘한 형광등 불빛 아래서 오래도록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무실 문을 여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현황판이 이상했어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37개 나라의 불빛이 초록과 빨강으로 요란하게 깜빡이던 그 화면이 마치 전염병이라도 번지듯 하나씩 잿빛으로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초록도 빨강도 아니었어요. 그냥 꺼진 거였습니다. 미국의 심해 시스템에서 완전히 이탈했다는 뜻이었죠. 어젯밤 국무부가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중동 국가들에게 은밀하게 경고를 날렸습니다. 한국 전투기를 사면 미군 지원을 철수하겠다고요. 40년간 써먹던 공식이었어요. 통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벽면 스크린에서 CNN이 켜져 있었습니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현장이었어요. 무대 위에 UAE 국방부 차관과 사우디아라비아 군수청장이 나란히 서 있었고 그 옆에 한국 방위사업청장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 앞 테이블 위에 두툼한 계약서가 펼쳐져 있었어요. 앵커 목소리가 사무실 안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속보입니다. UAE와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산 KF-21 블록 3 전투기 대규모 도입 계약을 공식 체결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양국 합산 580억 달러. 역대 아시아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화면 속에서 계약서에 서명이 이뤄지는 순간 제 등 뒤 현황판에서 가장 거대한 불빛 두 개가 동시에 툭 하고 꺼졌습니다. UAE였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이어서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 전구가 하나씩 뽑혀나가듯 제가 32년간 공들여 밝혀온 불빛들이 소리도 없이 사라졌어요.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서서 바라봤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손에 쥔 황동 도장으로 저 화면의 불빛을 되살릴 수 없었습니다. CNN 화면이 기자회견장으로 바뀌었어요. 한국 방위사업청장이 전 세계 기자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체결된 계약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어떤 나라의 허락이나 간섭 없이 자국의 하늘을 자국의 판단으로 지킬 수 있는 진정한 방위 주권의 시작입니다. 어떤 나라의 허락이나 간섭 없이 그 한마디가 수천 킬로미터를 가로질러 정확히 제 가슴팍을 겨냥하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틀린 말이 단 한마디도 없었으니까요. 40년간 우리가 그들에게 해준 게 뭐였습니까? 허락과 간섭, 그것뿐이었습니다. 현황판에 남은 불빛이 몇 개 안 됐습니다. 그나마 남은 것들도 예전처럼 밝지 않았어요. 희미하게 간신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장을 책상 위에 내려놨습니다. 소리가 났지만 아까처럼 무겁지 않았어요. 그냥 텅 빈 소리였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펜타곤 복도의 발소리가 끊겼어요. 제 집무실만 형광등이 켜져 있었고 모니터에는 아직 그 흑백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천막 밖에 쭈그려 앉아 소리를 듣던 그 손들이요. 저는 천천히 서랍을 열었어요. 만년필이 있었습니다. 32년간 수만 건의 결제 서류에 사인하던 바로 그 펜이었어요. 이 펜 하나로 수십 개 나라의 전투기가 하늘을 날기도 하고 창고에 처박히기도 했죠. 흰 종이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사직서 2글자를 썼어요. 마지막 줄에 서명을 했습니다. 잉크가 종이에 번졌어요. 당당하게 사인하던 그 필체가 오늘은 어딘가 가늘고 쓸쓸했습니다. 만년필 뚜껑을 닫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통제하기 쉬운 하청업체로 봤습니다. 그런데 32년 동안 진짜 철저하게 계산당하고 있던 호구는 바로 저였어요. 바닥에 황동 도장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차갑게 빛났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그냥 불을 껐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짐을 챙기다 말고 저는 사무실 TV를 켰어요. 습관이었습니다. 32년간 아침마다 켜던 거라서 손이 먼저 움직이더군요. 상하이 에어쇼였습니다. 중국이 공들여 준비한 자리였어요. J-10C, J-35 최신 스텔스기들을 총출동시켜 전 세계의 중국 방산의 굴기를 과시하는 무대였죠. 해설자 목소리가 흥분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중국 비행팀이 편대를 이루며 상공으로 솟구쳤어요. 저는 별 감흥 없이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보는 순간 바로 알았거든요. 간격이 엉성했어요. 기체와 기체 사이에 미묘한 흔들림이 있었고 엔진 굉음은 크기만 했지 묵직한 힘이 없었습니다. 껍데기는 번듯한데 속이 비어있는 소리였어요. 그때였습니다. 하늘 한쪽에서 뭔가가 먹구름을 갈랐습니다. 소리가 먼저였어요. 귀가 먹먹해질 것 같은 공기를 통째로 찢어발기는 굉음이었습니다. TV 스피커가 한순간 포화 상태가 됐어요. 저는 자기도 모르게 리모컨을 내려놓고 화면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대한민국 블랙 이글스였습니다. 8기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뒤를 KF-21 블록 3가 따라 나왔습니다. 편대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저는 숨을 멈췄어요. 기체와 기체 사이 간격이 마치 보이지 않는 강철 본드로 이어붙인 것 같았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단 1mm의 오차도 없이 8기가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였습니다. 창공에 거대한 태극 문양이 새겨졌어요. 저는 그 순간 뭔가 목구멍에 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이었어요. 압권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KF-21이 기술을 세웠어요. 수직 상승이었습니다. 중력을 무시하는 각도로 땅 위의 모든 것을 뒤로 남기고 하늘을 향해 찔러 올라갔어요. 그 순간 쌍발 엔진에서 뿜어져 나온 화염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푸른색이었어요. 1780도의 지옥불이 만들어낸 맹렬하고 순수한 푸른 화염이었습니다. 붉거나 노랗지 않았어요. 차갑고 뜨거운 역설, 그 색이 화면을 가득 채웠죠. 저는 그 화염이 무엇으로 만들어진 건지 알고 있었습니다. 천막 밖에서 밤을 지새운 사람들의 땀이었고 40년 동안 지워지지 않은 기름때였고 녹슨 볼트 하나를 부적처럼 품고 다닌 서러움이었어요. 중국 관람석이 조용해졌어요. 미국 측 무관들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입이 열려있는 사람도 있었고 고개를 천천히 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들을 알아봤어요. 바로 며칠 전 제 얼굴이었으니까요. KF-21이 수직 상승을 마치고 날개를 기울였습니다. 석양을 등지고 수평으로 돌아서는 그 실루엣이 화면 전체를 가득 채웠어요.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은, 누구의 도장도 필요 없는 비행이었습니다. 저는 TV를 끄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서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짐 상자는 아직 반도 채워지지 않은 채 바닥에 놓여 있었어요. 서랍에서 꺼낸 물건들이 책상 위에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1990년대 일본 F-2 작전 교본도 있었어요. 제 최고 업적이라고 자랑스러워하던 그게 지금은 그냥 낡은 종이 묶음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짐 상자에 넣지 않았어요. 책상 옆 휴지통에 조용히 집어넣었습니다. 에어쇼가 끝났습니다. 저는 아직 TV 앞에 앉아 있었어요. 짐 상자는 여전히 반쯤 빈 채였고 사무실 창밖으로는 2월의 워싱턴 하늘이 차갑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화면이 에어쇼 현장 중계로 이어졌어요. 상하이 전시장 한편에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부스가 잡혔습니다. 저는 처음엔 무심코 바라봤어요. 그런데 화면이 가까이 당겨지는 순간 저도 모르게 앞으로 몸이 기울었습니다. 줄이었어요. 부스 앞에 줄이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줄이 아니었어요. 군복에 별이 달린 사람들, 양복에 국기핀을 단 사람들, 통역관을 대동한 사람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동이었고 동남아시아였고 동유럽이었어요. 제가 평생 관리해온 그 나라들이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잠시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너무 비현실적이었거든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제 결제, 서류를 기다리던 나라들이 지금은 한국 부스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 단장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부스 안쪽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은 여전히 조용하고 단단했습니다. 워싱턴 회의실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던 그 표정 그대로였어요. 흥분하지 않았고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씩 차분하게 악수를 나누고 서류를 검토했어요. 그가 파는 건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하늘이었어요. 부품 하나 바꿀 때마다 워싱턴에 전화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였고 소프트웨어 코드를 통째로 손에 쥘 수 있는 주권이었습니다. 40년간 중동 국가들이 사고 싶었지만 단 한 번도 살 수 없었던 그것이었죠. 앵커가 계약 규모를 읽어내려갔어요. 폴란드, 말레이시아, 루마니아, 이라크. 숫자들이 화면 아래로 흘렀습니다. FA50 개량형까지 합산되는 수치가 올라가더니 결국 세 자리 조 단위를 넘어섰어요. 저는 그 숫자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때 화면이 잠깐 바뀌었어요. 에어쇼 다큐멘터리 팀이 찍은 것 같았습니다. 창원 공장 내부였어요. 현역 기술자들이 엔진을 조립하는 장면이었는데 카메라가 한 사람의 손을 클로즈업했어요. 손이었습니다. 젊은 기술자의 손이었는데 손톱 밑에 기름때가 배어 있었어요. 까맣게 깊이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기름때가 화면을 가득 채우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똑같았어요. 그 흑백 사진 속 1970년대 손과 지금 화면 속 2026년 손이 똑같았습니다.
세대가 달랐고 시대가 달랐지만 손톱 밑에 새겨진 것은 같았어요. 천막 밖에서 소리를 듣던 사람들의 집념이 40년을 건너 지금 이 손에 그대로 살아 있었던 겁니다. 저는 눈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58살 먹은 펜타곤 국장이 텅 빈 집무실에서 혼자 TV를 보다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창피한 일이었지만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다시 화면이 김 단장 부스로 돌아왔습니다. 또 한 나라의 국방장관이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김 단장은 여전히 담담했어요. 그 담담함이 이제는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 준비한 사람의 무게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짐 상자를 마저 채우기 시작했어요. 책상 서랍을 하나씩 비웠습니다. 30년치 서류들, 표창장들, 악수 사진들이 상자 안으로 들어갔어요. 마지막으로 바닥에 황동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한참 들여다봤어요. 짐 상자에 넣으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그냥 뒀어요. 다음 사람이 쓸 수도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아니길 바랐습니다. TV에서는 계속 번호표가 뽑히고 있었어요. 짐 상자를 들었습니다. 무겁지 않았어요. 32년치 커리어치고는 너무 가벼웠습니다. 표창장 몇 개, 서류 묶음 몇 개, 낡은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도장의 주인이 퇴장하는 방식치고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이른 아침이라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 구두 뒤꿈치가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만 복도 끝까지 울렸어요. 32년간 매일 걸었던 그 복도가 오늘은 이상하게 길게 느껴지더군요. 걸으면서 옆 사무실들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닫힌 문들이었어요. 저 문들 뒤에서 오늘도 누군가가 도장을 들고 앉아 세계지도 위에 선을 긋고 있겠죠. 잘 되길 바랐습니다. 진심으로요. 다만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길 바랐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버튼을 누르는데 문이 닫히기 직전에 TV 모니터가 보였어요. 복도 끝에 걸린 뉴스 화면이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자막이 흘렀어요. KF-21 블록 3 동유럽 4개국 추가 계약 체결. 문이 닫혔습니다. 1층 로비로 나왔어요. 경비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어요. 평소엔 그냥 지나쳤던 사람인데 오늘은 얼굴이 보이더군요. 펜타곤 정문을 나섰습니다. 2월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포토맥 강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짐 상자를 가슴에 안고 잠깐 멈춰 섰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투명하게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는 그냥 그 자체로 열려있는 하늘이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 하늘 한편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어요. 작은 점이었습니다. 빠르게 아무 거리낌 없이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소리가 조금 늦게 왔습니다. 귀가 먹먹해질 것 같은 굉음이 뒤따라왔어요. 훈련 비행이었겠죠. 어느 나라 전투기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참 동안 그 점을 눈으로 쫓았어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전투기의 심장을 스스로 깎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진짜로 이해하는 나라가 이 지구 위에 몇이나 될까요?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딱 5입니다. 그런데 그 5 중에서 남의 천막 밖에 쭈그려 앉아 렌치 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새운 역사를 가진 나라는 하나뿐이에요. 녹슨 볼트 하나를 40년간 주머니에 품고 다닌 사람들이 만들어낸 심장을 가진 나라는 딱 하나뿐입니다. 그 나라가 지금 하늘의 주인이 됐습니다. 저는 짐 상자를 차 트렁크에 실었어요. 운전석에 앉아 백미러를 봤습니다. 펜타곤 건물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32년. 그 세월이 저 건물 안에 다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어요.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라디오를 켰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앵커 목소리가 흘렀어요. 한국방위사업청은 오늘 KF-21 블록 3의 추가 수출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누적 수출 계약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200조 원을 돌파했으며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과 유럽에 이은 세계 3대 방산 강국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라디오 볼륨을 높이지 않았어요. 그냥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포토맥 강을 따라 천천히 달렸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어요. 누군가의 도장이 필요 없는 그냥 열려있는 하늘이었습니다. 그 하늘 위 어딘가에서 1780도의 푸른 화염을 뒤로하고 날아가는 전투기가 있을 겁니다. 그 불꽃이 어디서 왔는지 이제 저는 압니다. 천막 밖이었어요. 기름때였고 녹슨 볼트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밤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40년을 건너 마하 1.8의 심장이 됐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도 천막 밖에서 밤을 새웠던 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덕분에 이 하늘이 열렸다는 걸 우리 세대가 기억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진짜 주인은 도장을 쥔 자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날개를 만든 자였어요. 저는 오늘에야 그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